5.18은 상당히 무거운 주제고요. 5.18을 알고 다루는 분들은 위험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 간첩도 있고요. 또 이상한 분도 있고요. 또 진실한 분도 있어서 위험부담을 사실은 이 자리에 쓴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나라가 끝났듯이 5.18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사이에 사실은 나라가 끝났어요. 그래서 참 어디서 수습을 해야 될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습할 수 있는 실력은 끝났어요. 끝났고 국제적인 변수에 의해서 1945년도에 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됐듯이 이제 국제적인 변수에 의해서 북한과 중국이 미국에 의해서 무너지면 한국은 재생할 길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77주년이 되는데 건국한 지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으로는 이 나라를 뒤엎을 실력이 안 되거든요.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착각이고요. 착각 그만했으면 좋겠고 자유를 누리고 살았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 목숨 걸고 싸우면 되는데 자, 예배 드릴 때는 이 자리에 꽉 찼는데 지금 이리저리 바쁘다 해서 가셨잖아요. 바쁘시죠. 다 바쁘죠. 그러면 시간을 엑기스를 잘 짜서 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다라는 제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오늘 저희 딸이 어제까지 제가 준비한 이 자료들을 열심히 만들어서 PPT로 만들어 왔는데 여기가 PPT 시설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안타깝게도 제가 만든 이 PPT를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냥 말로 설명드려야 하는데 말로 설명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다음에 5.18 외교안보 연구원 있어요? 네, 잘 모르겠고요. 자, 뭐 어떻든 오늘은 뭐 제가 준비한 PPT를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니까 그냥 말로 설명할 테니까 그냥 잘 알아들으세요. 뭐 못 알아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애국민들 수준이 어떠하든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요. 오늘 장재현 박사님이 오셔서 부정선거 얘기하고 다시 광화문에 가서 집회해야 되니까 가신다는데 6년 전에 부정선거를 전국에 알린 게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메커니즘을 다 알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망가지게 된 것들은 첫 번째는 5.18, 두 번째는 뭡니까? 부정선거. 그런데 그걸 저는 6년 전에 알렸고 지금은 2년 전에 우리 신동호 목사님이 금남로 전투, 이 금남로 전투라는 이 책을 출판한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분이 5.18의 현장 주인공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해서 지만한 박사의 책을 제가 공부하고 있다가 신동호 목사님이 금남로 전투라는 이 책 출간 때에 가서 제가 그 책을 구입하면서 5.18에 대한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팀에서 작게 80-5.18이라는 이 책을 만들어서 5.18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금 증거를 다 들이대서 우리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희 청청무라는 단체에서는 이 작게 80-5.18이라는 이 책하고 김대중 때의 나라를 어떻게 다 망가뜨렸는지 이 청주캐라는 이 책을 했는데 이건 육사 출신들 가운데 간첩 집단인 청주캐라는 그룹에서 지금 이 책이 나오니까 기겁을 하면서 저 청청무라는 단체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지만 아까 얘기했죠. 목숨 걸어야 된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한 분만 하시네. 저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한 분만 아멘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젊은 친구들도 아멘을 하고 얘기해요. 왜? 연세 드신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죽을 날이 가까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한테 10년 전부터 죽을 준비 됐느냐. 그리고 요즘은 설교만 하면 죽을 준비 됐느냐. 그런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오래 살고 싶은가 보죠. 제가 지금 이 책은 시중에 잘 없는 책이에요. 이 책은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이 5.16 혁명을 61년도에 일으켜서 했는데 이 책에 우리나라 김종필이가 또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간첩들을 비호했는가, 얼마나 많은 간첩들을 드러내지 않고 잡지 않고 다 놔둔가를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이 유지가 된 것은 기적이다.
기적 속에 여러분들은 76년을 사신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제 앞으로 1988년도 올림픽이 열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산 것이 은혜 속에 산 겁니다. 몇 년 살았죠? 88년도부터 2025년까지면 계산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좋은 시절 살았구나. 오늘 죽어도 유한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써 시간이 다 가서 제가 15분 맞춰놨는데 9분밖에 안 남았다니까. 오늘 밤까지 하세요.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은 밤까지 하세요. 첫 번째로 선생님 아시겠죠? 네, 선생님 조용하십시오. 18년 동안 통치한 박정희 대통령이 몇 년도에 시해됐습니까? 79년도 10월 26일 날 시해됐어요. 누구한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한테.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혼란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은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해가면서 잘 누르고 살았어요. 그때부터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간첩도 터져나오고 막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자, 제가 좌빨 들어고 얘기할 때, 두 번째로 얘기할 때, 너는 1979년 12월 12일 날이 쿠데타야 수사 연장이야 딱 물어보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 교육을 받은 일반 국민들은 간첩들한테 세뇌가 돼서 전두환과 노태우가 또 전두환이 일으킨 쿠데타야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간첩들의 선동입니다. 자,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김재규, 그 당시에 계엄사를 했던 정승화, 최규화, 김계원 이 4명이 여러가지 관계를 전두환 합수부장이 연구를 하고 수사하다 보니까 이 김재규하고 정승화가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해서 체포한 사건이에요. 수사의 연장선입니다. 수사의 연장선인데 그것을 김영삼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쿠데타라고 몇 년도에 얘기했죠? 95년도에서 97년도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주 까마귀 고기를 잘 드셔가지고 금세 까먹어요. 어제 일어난 일도 또 까먹어요. 이거 언제 일어났던 일이지? 또 그래요.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 수준이 그래요. 자, 그래서 79년도 12월 10일 날은 쿠데타가 아니라 수사의 연장선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빨갱이들로부터 쇠뇌된 마인드에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니까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나라에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김영삼, 김대중, 최규화, 그리고 전두환도 그 속에는 그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박정희와 함께 18년간을 지냈던 아주 더러운 놈 김종필이가 대통령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최규화한테 너는 유신의 연장선이니까 빨리 대통령 자리 내려놓고 우리한테 넘겨. 이런 얘기를 김대중, 김영삼, 또 김종필 이런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최규화가 대통령 대행을 수행하면서 또 대통령의 자리를 79년도 11월 달부터 잘 수행을 해서 80년도 8월 16일까지 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전두환한테 내가 대통령 더 이상 못하겠어 하고 넘겨줘서 전두환이가 대통령 된 것이지 전두환이가 윽박질러가지고 최규화가 대통령 자리를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전두환이 그러면 최규화가 왜 전두환한테 대통령 자리를 넘겨줬느냐? 5.18이 일어났기 때문에 5.18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고 지금 이 나라가 경제니 뭐니 다 망가졌어. 박정희 대통령 때 잘 된 줄 알았더니 모든 이게 다 올라와서 중화고봉을 만들면서 경제가 지금은 빠꾸 상황이 왔어. 내가 더 이상 이끌어갈 수가 없어 해서 전두환한테 적임자인 전두환한테 넘긴 거예요. 거기에는 욱박 사건이었고 이게 전두환 회고로 2권에 1권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칠 때에 1972년 7월 달부터 시작된 긴급조치 1호부터 9호까지가 79년도 12월 8일 날부로 해제가 되어집니다. 79년 1월부로 다 해제가 돼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없이 72년도에서 79년도까지 7개월간 대통령을 유지해가면서 중화공을 발전시키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긴급조치가 해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최규화는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 대통령을 이끌어가려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서울의 봄 한번 따라하시죠. 서울의 봄. 영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서울의 봄에서 이 대통령 자리를 내놓으라고 넘어오니까 이 최규화가 제스처로서 화해의 제스처로서
수많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980년 2월 29일 날 687명의 범죄자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러면 그 687명의 범죄자들이 해방되는 속에는 누가 있느냐? 난민전을 일으킨 사람들, 그 다음에 통역당을 일으킨 간첩들, 수많은 사람들이 체교화 때 687명이 풀어지는 그 속에 다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까는 빨갱이들이 박정희 죽고 나니까 대공동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빨갱이들까지 풀어줬으니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개꾸라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나왔죠. 그거 5.18과 더불어서 이 전두환이가 12.12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건 넌픽션, 픽션이죠. 가짜로 만들어진 영화이다. 그런데 그거 보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국민들은 다 죽어도 됩니다. 자, 6번째로 80년도 2월 29일 날 687명의 사람들을 풀어줄 때에 또 하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김대중의 아들이었던 김홍일이가 80년 2월 달에 국민연합, 한번 따라하시죠. 국민연합. 지금에 있는 용어하고 틀려요. 국민연합이라는 이 연합단체 정당을 만들면서 대학교에 복학한, 그 다음에 2월 29일 날 풀어준 수많은 사람들, 이런 복학생들과 간첩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당으로 모아요. 국민연합이라는 당을 모아서 이제는 박정희도 죽었고 체계화가 하는데 머지않은 내에 나한테 정권이 올 것 같다. 그러니 국민연합이라는 이 당을 통해서 내가 대한민국을 장악하자. 71년도에 박정희한테 깨진 이 김대중이가 이 80년도 2월 달에 자기 아들 김홍일을 통해서 국민연합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때 모여든 수많은 젊은 장정들, 대학생들, 청년들 5,000명이 광주 사태를 일으키는 김대중의 여단이 되어집니다. 5,000명이. 그래서 무기고 44개 무기고에서 총을 몇 장 텁니까? 44개 무기고에서 5,403정이라는 총을 무기고에서 터는데 그 무기고를 누가? 김대중 여단, 국민연합의 청년과 복학생들 5천여 명이 다 각계 무장을 해서 이제 이 11공수, 7공수, 3공수 이런 공수부대가 광주에 내려오면 짜고 친 거예요. 군대 내에 간첩들이 아까 있었다 했죠. 군대 내에 있는 수많은 간첩 집단들이 저 공수부대들한테는 실탄 지급하지 말아라. 며칠 동안? 3박 4일 동안. 그래서 실탄 안 갖고 빈 총만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을 무기고를 털어서 5,403정의 무기고를 무장한 김대중 여단과 북한에서 온 특수군 600명 오고 또 한반 남한에 있었던 간첩 집단 1,000명 오고 합쳐가지고 저 특전사 3,000명을 광주 도청 앞에서 5월 21일 날부로 다 모아고 첫 번째는 5월 19일 날부로 다 사살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작전이 미스가 나서 5월 21일 날 1시에 다 개박살을 내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작전 미스가 나서 5월 20일 날 3시에 저 특전사들을 3,000명 이상은 몰살시킨다 했는데 그게 빗나가가지고 저 11공수 신동국 팀한테 실탄이 지급되어짐으로 인해서 50명에서 65명 사이한테 실탄이 지급되어서 80년도 5월 20일 날 오후 3시 반에 수협에 위에 올라가서 무장하고 있던 저 신동욱 팀한테 비피로 하고 이 띠를 두르고 빨간 스웨터를 입고 했던 북한군 600명 가운데 몇 명이? 400명 이상이 사살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주가 5월 21일부로 해방이 되지 못한 거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저분 때문에 저분이 실탄을 지급해서 받아서 그때 400명 이상을 사살했기 때문에 광주가 적화가 안 됐고 교도소가 털리지 않았고 대한민국이 유지가 됐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기적이었다. 지금 그런데 그때 일어난 그 사건이 지금 발전하고 발전해서 여러분도 아다시피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그 지경이 되어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대한민국이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30초, 40초 남은데요. 조금 나왔어요. 연장시켜주세요, 종님. 조절하세요, 조절. 네. 저는 어떻든 저는 15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 폭동이 7번까지만 얘기하면 마칠 것 같습니다. 12번까지 있는데 뭐 그건 뭐 나중에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광주에서 열흘간의 폭동이 일어나는데요. 열흘간의 제안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 여기 진행자하고 얘기했어요. 아니 진행자하고 얘기했어요. 네. 자 열흘간의 폭동이 일어나는 속에서
열흘간의 폭동이 일어나는 속에서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3박 4일 동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사람들의 여론과 여망에 의해서 5분 더 연장할 것을 허락합니다. 5분 더 해주십시오. 어, 5분. 네, 그러면은 3시까지만 하겠습니다.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일어나는 폭동에서 5월 18일날이 일요일날이에요. 올해 우리나라 달력과 똑같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달력과 똑같이 5월 18일날이 일요일날인데 일요일날 새벽 4시부터 5시부터 이 광주에 폭동이 시작되는데요. 무기고를 털어서 첫 번째 무기를 탈취합니다. 그 트럭 2대를 아시아자동차에서 털은 거 가지고 5월 19일날 나주 무기고에서 털었는데 지금 김대중 여단과 대한민국의 간첩 새끼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냐면 5월 19일날 나주 무기고를 털은 그것을 5월 20일날로 바꿔놨어요. 이렇게 빨갱이들은 공부를 쎄빠지게 열심히 해가지고 조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파들은요 다 열만 받아있고 스트레스만 받아있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소리만 되게 목소리만 커요. 그래서 내가 별볼일 없다 빠가들이다 나는 그래요. 그래서 서울대 나온 이 쓸모없는 바보들 많잖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 맞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공부 뒤지게 않고 빨갱이만 또 공부를 않기 때문에 아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도 나라는 살려야 돼. 뭘로 살릴 건데? 네 수준을 살려봐.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미 다 먹혀든 겁니다. 상황이 그렇고요. 5월 18일에서 20일까지 3박 4일 동안 아까 특전사들한테는 실탄을 지급하지 말라 했는데 쟤들이 벌써 무기고를 털고 군인들을 이렇게 습격하고 방송국을 습격해서 무기를 벌써 갖기 시작해요. 또 한 가지는 북한에서 온 특수군단 600명은 무기를 소지했다는 것이 안 되고 또 북한군들의 실제가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야 돼요? 숨겨야 돼요. 북한군이 한국에 와서 작전한다는 걸 숨겼기 때문에 저분에 대한 기록이 한국의 5.18에 대한 기록에서는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을 저희 팀에서 우리 정담 선생님이 5.18에 대해서 지만한 박사와 함께 20년간 연구해서 만들어낸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동국 목사님이 지은 금남로 전투라는 책, 그 다음에 작게라는 책, 청주케라는 책, 이것이 5.18을 알리는 일이 돼서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열려진 이 폭동이 5월 20일날 저분해에서 스톱되어지면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기사회생에서 살아났고 시간이 뭐 다 됐으니까 광주 열흘 동안의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 광주 사태를 서울에 있는 육군본부나 또 그 다음에 특전사 3개 부대나 그 다음에 또 여러 부대들이 광주에서만 왜 폭동이 일어나는 거야? 광주에서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얘기를 해도 어느 누구도 대답을 안 해줘요. 그 이유 가운데는 김대중 여단 아까 5,000명 국민연합이라 했죠. 김대중 여단 5,000명 그 다음에 계엄사령관 광주에는 계엄사령관이 있었거든요. 그 계엄 전투병과 전투교육사령부 따라오세요. 전투교육사령부 광주에는 전투교육사령부라는 이 부대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31사단 따라오세요. 31사단 전투교육사령부 31사단 505 보안부대 이 3개의 광주에 있는 부대들이 그 부대 안에 있는 군인들 가운데 상당한 장성들 1기에서 6사 10기까지의 이 장성들 가운데 상당한 놈들이 북한과 짜고 치는 내통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육군본부에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런데 이 북한군과의 하는 이 작전이 실패할 것을 알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이 자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올 거예요. 장사복 따라보세요. 장사복이라는 윤웅정이라는 이 계엄사령관의 그 밑에 있는 부대장이었는데 이 장사복이가 북한군하고 특전사하고 싸우고 북한군하고 싸우는 이 특전사하고 싸우는 것이 뭔가 작전이 안 될 것 같다 해서 불어버립니다. 누구한테 부르냐? 전두환한테 불어버려요. 이거 북한군이 내려왔어요. 이 광주에 북한군이 와서 이런 작전이 벌어지니까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라고 까발린 날이 바로 언제냐? 5월 20일 날이에요. 그러면 18일부터 20일까지 광주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폭동을
서울 지역에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전혀 모릅니다. 그것을 나중에 북한군들이 실패할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장사복이라는 인간이 전두환한테 알려주게 되는데 그 장사복에 대한 모든 신원과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아무리 뒤져봤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두환 때에 대장까지 진급하고 예비역으로 예편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는 간첩의 역사예요. 그런 간첩의 역사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에 뭐 이재명을 비롯해서 김문수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들이 다 나와서 설레발을 치고 나라를 살리겠다는데 다 수박보수고요. 다 짜가들이고요. 다 이상한 놈들이에요. 왜? 1980년대에 일어난 광주 사태를 그나마 잘 수습을 해서 정리가 되어졌는데 그 모든 이유로 민주화라고 둔갑해서 대한민국을 먹기 시작한 것이 45년에서 이제 한마디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1984년도에 광주 사태를 민주화로 둔갑시키기 위한 공식적인 기구가 설치가 돼요. 그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오늘 저하고 그러면 끝나고 저녁에 식사하십시다. 그거 마치시는 거. 1984년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제대로 벌리는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기구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84년도에 광주 사태 일어난 지 4년째예요. 봐요. 이렇게 공부 뒤지게 않거든요. 이게 수준이에요. 민주화 보장시위 민주화 운동. 이정세다. 공포하기는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라고 공포했잖아요.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이 이 얘기만 할게요. 지금 제가 할 얘기 절반도 못했는데 3분의 1도 못했는데 그렇다 치고요.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하고요. 민주화 추진협의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다. 기억납니까? 네. 누구와 했어요? 김영삼이랑 그렇죠. 네. 지금 저분이 얘기한 거예요. 84년도에 민주화 추진협의회가 민추협이라고 해요. 민추협. 들어봤죠? 네. 그 민추협이 바로 김영삼과 김대중이 5.18을 민주화로 둔갑시키기 위한 공작이 시작된 거예요. 누구 때? 전두환 때 84년도에. 그리고 나서 전두환 끝나고 나서 청문회가 벌어지고 노태우가 민주화로 만들고 김영삼이 나오고 그래가면서 이제는 김영삼이 자기가 받은 돈이 탈루가 나니까 뭐예요? 김대중을 어떻게 해요? 김대중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사실은 민주화 운동을 하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쿠데타라고 해서 집어넣게 돼요. 보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법도 바꿔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쓸모있는 인간들이 별로 나와서 정치하지를 않는다. 정치인들은 지금 다 쓰레기 집단이다. 그 다음에 빨갱이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기로 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